한나라당에서 노사관계가 불안해서 기업이 투자를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단 기업이 투자하면 지금 상황에서 바로 고용이 늘어납니까? 바로 서민 생활이 좋아집니까? 기업이 투자해도 지금 그 투자 이익 다 대주주가 가져갑니다. 외국 자본이 가져갑니다. 물잔에 차면 뭔가 흘러내려야 옆에 있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빨대로 다 빨아갑니다. 이 상태에서 투자 늘린다고 고용 다 늘어나지 않습니다. 고용을 먼저 늘려야 됩니다. 대기업이 사내유급금 풀어서 중소기업한테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고용 늘려야 됩니다. 비정규직 바꿔야 됩니다. 정부도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만 중소기업이 따라오고 민간기업이 따라옵니다. 노사관계 때문에 투자 못했다는 거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경제 주체를 몰아세워서 어떻게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인지 저는 매우 의문입니다. 비정규직 전환기금 만들겠다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거 민주노동당의 정책입니다. 전환기금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기금 대기업한테도 거둘 겁니다. 중소기업한테도 거둘 겁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전환하시면 지원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중소기업은 손해보지 않고 중소기업은 조금 더 편하게 전환기금 사용해서 정규직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관련 법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법률 개정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차별시정 조항 넣어도 근로자가 보호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실제로는 비정규직 해고 촉진법이고 차별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기간제법은 사유를 분명하게 제한해야 됩니다. 출산이라든가 계절노동처럼 일시적인 필요가 분명한 때만 기간제 허용하도록 사유 제한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일자리가 안정됩니다. 파견법은 아예 없애는 게 민주노동당 입장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중간 착취를 합법화한 게 바로 이 파견법입니다. 정규직 노동자하고 같은 곳에서 같은 일 하는데 임금은 파견업체가 잘려먹습니다. 일자리는 사용자 말 한마디면 날아갑니다. 파견제 폐지해야 됩니다. 직접 고용으로 바꾸겠습니다. 한나라당 나 후보는 나선홍 후보 답변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노사관계가 불안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못했다 하니까 그건 거짓말이라 그러는데 그건 모든 국민들이 여론조사에서 다 나오는 것이죠.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죠. 정규직화 이거를 민노당이 들어서면 다 하겠다 그러는데 민노당이 한번 기업을 한번 경영해보세요. 그게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비정규직 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희는 가능하면 비정규직을 줄이려는 노력해야죠. 그리고 비정규직이 차별받는 것을 어떻게 시정하는가 그런 노력을 해야죠. 이것을 무조건 강제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게 기업 경영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무한경쟁 시대에 있어서.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가장 좋은 방법은 기업들이 투자를 활성화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비정규직 근로자 해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추진, 저희 한나라당도 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사회보험 적용 대상 확대, 이런 것도 저희 한나라당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차별 청구권 시정 보호 대책, 이것도 저희 한나라당이 한노총과의 타협을 통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예. 네, 다 맞추셨습니까? 어떤 분이, 네. 창조한국당 이용경 후보. 네.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저희가 유한 킴벌리의 3조 3교대를 4조 2교대로 바꾼 그 사례에 대해서 언급이 있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4조 2교대로 바꾸어서 2조는 계속 근무하고 쉬고 그 다음에 한 조는 휴식을 취하고 한 조는 계속해서 학습을 받는 이러한 체제입니다. 여기에서 학습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직무에 대한 숙련도가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생산성이 올라가고 또 한 조는 계속 쉼으로 인해서 휴식을 취하고 그다음에 좀 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휴식을 취함으로 인해서 산재를 내림으로 인해서 생산성을 올리고 이윤을 올리는 그러한 사례에 있었습니다. 저희 CEO들도 제가 KT에 사장을 했습니다마는 6시부터 밤 9시까지 일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시간이. 네, 2시. 다 더 쓰시겠습니다. 예. 나머지 1분 쓰시죠. 요즘은 계속해서 다람쥐 채바퀴듯이 열심히 일해서 저희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경제 시대에서는 어떠한 아이디어로 어떠한 혁신적인 그러한 제품을 만드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창조한국당, 기호 5번 창조한국당의 이러한 전향적인 창조적인 이러한 근무 형태가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을 전체를 정규직으로 하고 해고를 하지 않아도
돈을 더 벌 수 있는 그러한 사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나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부 대운하, 건설 현장에 많은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운하를 추진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근무 여건이, 근로 여건이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분, 네. 김영국 의원님. 예. 간단한 방법 있죠. 일자리 창출하면 다 해결되죠. 자리가 모자라면 누가 비정규직 가겠습니까? 정규직도 모자라는 판인데. 그러면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새로 탄생한 정부가 규제를 많이 지금 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제를 이래 보면 전부 대기업에 해당하는 겁니다. 출자 총액 제한이라든가 상금 분리 문제라든가 뭐 이런 전부 대기업에 대한 규제인데, 그러면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하는데 대기업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문제는 중소기업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중소기업도 정규직화 하는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반대하는, 저희 정당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한몫에 이거를 하면은 그 충격적인 완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목표 전환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우선 작은 것부터 이제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이 파견 근로자 문제, 지금 그 파견 근로자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있거든요. 그럼 이 부가가치세만 없애도 8.5%의 임금 상승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런 적은 것부터 현실적으로 해결해 가면서 정규직화 문제는 그 차례차례 단계적으로 그렇게 하고, 또 지금 현재 대기업에 대해서만 우리가 규제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많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은 그냥 지금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이 지금 현재 어려운 상태인데, 그럼 중소기업은 고사되면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까? 아닙니다. 1997년도부터 5년간 IMF 때 일자리 창출한 건 중소기업입니다. 네. 그 당시에 약 2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는데 대기업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한나라당의 나성인 후보 하시겠습니까? 네. 네. 유암 캠벌리 사례를 드셨는데 뭐 아주 좋은 사례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마 대부분의 대기업은 그건 적용하기 힘들 겁니다.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사례이지만 그 전체적인 기업에 확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기업이 활성화되면은, 그리고 경제가 활성화되면은 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되죠. 제가 70년대에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는 말입니다. 인력 스카우트전이 대단했어요. 그때는 뭐 수요가 공급보다 큰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몇 번 이야기하지만 경제를 활성화시키자,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자 하는 것이죠.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에 비정규직들이 이제 차별받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민 과정에서 이제 뭐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추진한다든지, 근로자의 차별시정 청구권을 적극 보호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나라당이 반드시 할 것입니다. 예, 1분 남겨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통합민주당 최영희 후보 2분이 네. 남아있습니다. 2분 다 쓰겠습니다. 네. 예. 우선 그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중소기업이 활성화돼야지만이 가능한 거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다른 후보들께도 말씀하셨지만 대기업에게 몰아주기, 이런 정책들이 지금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위를 무력화시킨다든지 금산법이라든지 또 감세를 통해서 어떤 대기업의 세금 그 법인세를 굉장히 많은 그런 그 감세 정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창출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또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 취업자 증가 폭이 최근에 21만 명 내외에 그쳤습니다. 좀 더 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 한나라당과 정부가 애써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제 18대 국회에서 그 비정규직 확대 입법 계획을 공언을 했습니다. 3월 13일 날 노동부 업무보고 당시에요. 2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고, 또 일부 업종에 한정하고 있는 파견 허용 업종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입법을 18대 국회 초반에 해치우겠다는 입장인데 비정규직이 대폭 늘어나고 또 노동시장이 불안해질 것입니다. 역시 사회 양극화는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기업 친화 정책 이를 견제되지 않을 경우에 안정화되어 가던 노동시장이 더 크게 요동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서 통합민주당에 힘을 몰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토론이 거의 이제 마무리로 가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한나라당 나선인 후보가 민주노동당에 대해서 이정효 1분 남아 있으세요.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냐. 현실인식에 대한 좀 차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에 대한 답변 겸 1분 마지막 발언해 주십시오. 민주노동당에는 기업 경영한 사람이 없습니까? 노동자는 기업 경영 모릅니까? 반대만 합니까? 언제나? 기업 망하라고 합니까? 누구보다 일자리 귀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노동자입니다. 편견이십니다. 일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 지혜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 이야기 듣지 않으면 지지 얻지 못하십니다. 한나라당 진정성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부문 비정규직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민간위탁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먼저 바꾸십시오. 공공부문 비정규직부터 정부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기업한테 끌고 나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하십시오. 두 번째, 코스콤, 이랜드, 기륭전자, 비정규직 사업장 2년, 3년씩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먼저 해결하십시오. 그러면 진정성 믿겠습니다. 비정규직 법안 개정안 1호를 법안으로 내겠습니다. 기간제 사유 제한할 겁니다. 그리고 파견법 폐지 안 되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이 하겠습니다. 서민과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사업장마다 직접 단판 짓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나선인 후보 답변 겸 마무리 1분 발언해 주십시오. 민노동만이 노동자를 위한 정당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라당도 노동자들을 굉장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민노당은 뭐든지 하겠다 그러는데 그 방법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군요. 방법이 중요한 것이죠. 저희는 몇몇 분이 대기업만 지금 규제를 완화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기업 규제 완화한 건 누구의 뿐입니다. 출총제 완화하고 그다음에 금산분리 완화한 겁니다. 대기업을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기업들로 하여금 투자를 하게 해서 중소기업들이 또 투자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이죠.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는 겁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지원기금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급법을 고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저희는 마지막으로 이번 비정규직법을 조금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용기간을 지금 2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3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보다는 좀 더 안심하고 오래 일할 수 있는 걸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에 관해서 각 당을 대표해 나오신 후보들께서 아주 열띤 토론을 벌여주셨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중앙선거방송 토론회가 주관하고 있는 제18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경제, 복지 분야에 대한 토론을 보고 계십니다. 이제 끝으로 국민연금이 개선 방안에 대해서 각 당 의견이 어떤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에 국민연금이 이른바 덜 받는 구조로 개편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음에도 관련 당국 자료를 보면은요, 국민연금은 2044년에 이제 연도별 적자로 돌아서고 2060년에는 고갈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걱정은 많습니다만 실제로 이 연금제 개편에 대해서는 아주 다양한 이해 그룹 간의 공감대 형성이 쉽지가 않습니다. 국민연금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선회에서 국민연금제도 개선 방안 얘기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 많은 사람이 돈 좀 더 내고 돈 없는 사람은 좀 덜 내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이념입니다. 돈을 벌 능력이 없더라도 장애인이나 어르신이더라도 기본 생활을 할 수 있게 국가가 보장해줘야 됩니다. 경제활동을 그만두고 나서 죽을 때까지 사회로부터 받는 임금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갈론이 나오고 있지만 이건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이 고갈되지 않도록 5년마다 추계해서 다시 연금 재정을 안정화시키도록 국민연금법이 이미 정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을 2003년에 시작했고 올해 또 다시 하게 됩니다. 보험료 형평성 확보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보험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드리도록 기초노령연금 제정했는데요. 지금 8만 원 수준입니다. 용돈도 한참 용돈 수준이죠. 25만 원 수준으로 올리자는 게 우리 노동당 입장입니다. 민주노동당 입장입니다. 지급 대상도 역시 80%로 늘려야겠습니다. 사각지대도 없어야겠습니다.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하겠습니다. 예. 다음 어느 당에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용경 후보, 네, 말씀하시죠. 네. 사회보장에 있어서는 국민 모두가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 생활을 보장해야 됩니다. 이것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필요 불가결한 그러한 제도입니다. 시장경제 유지의 이명박 정부에서는 약육강식, 승자 독식으로 인해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퍼지고 있는 끔찍한 범죄나 인터넷으로 인한 범죄가 시장경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두운 상황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민의 기반 생활은 국가가 기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후에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다든지 혹은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연기금 고발 문제는 우리나라가 노령사회로 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지금 가임 여성의 출산율이 1.1 정도로 아주 낮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점점 더 적은 젊은이들이 더 많은 어르신들을 부양해야 되는 그러한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먹고 살기도 어려운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해법이라고 나온 것이 좀 더 내고 덜 받자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고 답답한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꿈을 가져야 해법이 보입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낮은 출산율을 올리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국가가 보육 책임을 하고 또 사교육비를 줄이고 또 경제적으로 튼튼한 그런 행복한 사회 그리고 집값 마련을 위해서 걱정하지도 않아야 되는 이러한 사회를 만들어서 여성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또 사회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이 창조한국당, 기호 5번 창조한국당의 연금 해법의 그러한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들 국민들이 염려를 하시는 거죠. 국민연금 개선 방안에 대해서, 네, 어느 분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예, 말씀하시죠. 자유선진당 김영구 후보. 이 사회보장적인 측면에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이 국민연금은 그 처음 설계할 적부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덜 내고 많이 받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47년인가 고갈이 된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걸 다시 법을 개정한 것 같는데 아까 지금 민노당 그 대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5년마다 점검해서 보완을 한다. 이거 참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예. 근데 한 가지 더 부각시켜야 될 문제가 노인 장기 요양 문제. 이게 뭔가 하면은 지금 맞벌이 가정에서 새빵 사는 맞벌이 가정에서 부모가 한 분이 치매나 이런 병이 걸리면은 한 분은 붙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맞벌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옛말이 있잖아요. 부모 병 간호하는 것도 오래되면은 효자 없다고. 이건 하나의 사회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정부에서 이 문제만큼은 어떻게 걱정 안 하도록 이걸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린가 하면 물론 국민연금에 한해서 오늘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회보장적인 측면에서 제가 이거를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다 끝나셨습니까? 예. 그러면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에서는 국민연금 이 개선 방안 어떤 걸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예, 나오고 시작. 이 사회보장제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국민들의 세금으로 가난한 분들을 이제 도와주는 공적부조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사회보험제도가 있습니다. 사회보험제도는 자기가 이제 낸 만큼 받아가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이제 사회보험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다음에 고아원, 양로원처럼 사회복지 서비스가 있는데 지금 사회보험제도가 조금 이제 사회보험제도 중에서 국민연금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88년도에 도입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고안이 좀 잘못됐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고안한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리지 않겠는데 그래서 지금 문제가 이 국민연금 재정기금의 그 재정 안정성 문제입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사각지대 해소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정 안정성 문제는 참 심각했는데 작년에 이제 이 법을 좀 고침으로 해서 어느 정도 조금 그 고갈 시기가 좀 늦춰졌습니다. 그렇지만 사각지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기초노령연금을 이제 수급하시는 노인들이 전체 노인의 한 7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80%로 늘리더라도 그분들을 또 우리가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문제, 장애인 문제, 예. 이분들 어떻게 도와주는가도 저희가 한나라당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영희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어쨌든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거는 태생적 적자 구조. 이게 이제 연금의 문제였었습니다. 근데 600만 명이 이르는 연금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또 기금 운용 체계에도 문제가 있고 또 2060년 이후에는 기금 고갈 문제가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그 국민연금 개혁은 사실상 절반의 성공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9% 수준의 이제 보험료를 동결을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급여를 낮춰서 2028년까지 40%로 인하를 하게 됩니다. 이 이상 더 낮추면 안 됩니다. 지금 여전히 기금 운영 체계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우선 기초노령연금으로 노인 60%에게 84,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치자는 것을 얘기하면은 지난해 고쳤는데 전체 틀을 바꾸기보다는 국민연금 3차 재정 추계가 이제 금년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새롭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개혁 원칙은 후세대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금 가입자의 기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또 가입자의 이해와 처지에 맞춰서 계층별 맞춤형 연금 제도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재정의 안정화 문제를 위해서 보험료율과 그리고 급여율 조정을 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최저 1등급에서는 22만 원 그리고 최고는 45등급에 360만 원 이렇게 상한선의 비현실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12년 전에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 비례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억대 연봉자도 사실 360만 원을 받는 것으로 해서 계산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작년에 법을 개정하면서 줄였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노령연금이 앞으로 이제 2028년까지 소득의 10% 정도를 올리는 것이 목표치인데 이것을 18대 회기 중에 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옮겨야 된다고 또 이어가시고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후보. 예. 네. 어느 정권이 들어서나 이건 피해갈 수 없는 지금 문제예요. 네. 큰 숙제고. 국민연금에서 가장 유지해야 될 기본 원칙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 재분배 기능을 국민연금이 제대로 담당하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국민연금은 연금의 절반은 자기 소득에 비례해서 받고 나머지 절반은 국민 전체 소득 평균에 따라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조금 더 많이 벌면 조금 더 내는 셈이 되고 좀 덜 받고요. 반대의 경우는 역시 반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런 게 이제 균등지수의 역할인데 이 균등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낸 소득에 비해서 낸 보험료에 비해서 비례해서 받는다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국민연금의 사회소득 재분배 효과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이것은 국민연금 개정할 때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기초노령연금 확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연금이 시작된 지가 20년밖에 안 됐습니다. 원래 연금이라는 거는 40년을 기본 단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서구의 연금 이미 100년 됐습니다. 아직 연금이 안정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노인 여러분께 어머니 아버님 여러분께서 국민연금 받기 어려우신 겁니다. 기초노령연금 주고 있는데 지금 드리고 있지만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빨리 어떻게 상승시킬 것인지 법률에 확실히 정해야 됩니다. 1년에 0.5%씩 올릴 것인지 정하고 그리고 25만 원 수준까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민연금 원래 가입하셔야 되는 분들이 한 2,400만 정도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중에 1,100만 정도는 지금 보험료 못 내고 계십니다. 이분들 지원해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연금 제도가 소득이 있어서 연금보험료 낸 분들끼리만 소득 재분배하는 효과로 나타납니다. 양극화가 노후까지 심해지는 겁니다. 젊어서야 돈 좀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지만 노인 되시고 어르신 되시고 이제 은퇴하실 때 되시면 좀 계급장 떼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사각지대를 없애는 노력 굉장히 필요하고 국가재정 투입해야 됩니다. 한나라당 나성민 후보가 지금 민주노동당 이정희 후보가 기초노령연금 확대 문제 그리고 소득 재분배 효과가 없다는 것. 네.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답변 겸해서 말씀해 주시죠. 원래 이제 국가 재정 정책의 소득 재분배 기능은 이제 조세라든지 네. 공적 부조가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보험은 원래 이제 낸 만큼 받아가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저희 우리나라 이제 연금보험제도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습니다. 내는 것은 전부 다 이제 소득의 9%를 내지만 급여 구조가 저소득층이 더 많이 받아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재분배 기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오해가 있으면 안 되고요. 지금 저희는 다음과 같은 개정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분간 이게 이제 재정 건전성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보고 완전 해결됐지 않았지만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해서 삼층구조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초노령연금을 우리가 기초연금으로 지금 이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비례연금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소득 대체율을 한 40%로 낮추는 건데, 근데 국가가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삼층구조는 뭐냐면 제일 구조는 개인들이 개인연금도 들어라 이거죠. 퇴직연금을 들어서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삼층구조를 저희는 이제 제시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예, 다른 분 또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민주노동당 이정희 후보 계속 발언하시겠어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국민연금이 소득 재분배 기능이 현재 있고 그 소득 재분배 기능을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후보께서 지금 말씀하신 3층 구조라고 간다고 하면 지금 기초연금 깔고 소득비례연금 가고 그다음에 개인연금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통합이 되는 데는 저는 찬성하지만 국민연금 낸 사람만 기초연금 받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 못 내도 어르신 되시면 나이 드시면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먼저 첫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 개인연금에서도 그 소득비례연금만 남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전체 국민의 소득에 비례해서 받을 수 있게 해야 소득 재분배 기능이 유지되는 거죠. 저는 오히려 강화돼야 되고 그 보험료가 지금은 균등하게 가고 있지만 그것 자체도 누진세율로 누진 방법으로 계산하는 방식도 여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 후보가 좀 답변을 해 주시죠. 네. 두 분이 논의 조금 이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기초연금은 말이에요. 국민 세금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연금보험료를 안 냈다고 해서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기초연금은 국민 세금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비례연금은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그리고 이제 이걸 모두 국가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각자가 좀 알아서 하라 이것이죠. 지금 소득 재분배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 나라는 굉장히 소득 재분배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재정정책이. 소득세, 그다음에 재산세, 상속증여세 다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부자들이 세금을 굉장히 많이 냅니다. 근로소득세 같은 건 50% 이상이 안 내고 있어요, 한 푼도.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도 50% 이상이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부자들이 세금을 안 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많이 내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을 하여금 더 내게 하려면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죠. 그리고 감사하다고 이런 이야기도 하고 말이에요. 근데 모르는 분들은 자꾸 부자들이 그냥 도둑놈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내고 있고 정부도 여러 가지 소득 재분배 기능을 조세제도나 사회보험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마치셨습니까? 이정희 후보 또 쓰시겠어요? 조금 이따 하시겠습니다. 예, 다른 분, 네. 창조한국당 이영경 후보, 국민연금 개선 방안 어떤 걸 가지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하시는 가운데서도 연금 가입자의 기여도에 관한 기여도를 올려야 된다는 이러한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요. 예. 지금 연금 보험을 내는 사람들 자체 중에서도 지금 체납률이 20-30%에 오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꾸 연금 가입자가 기여도를 높여야 된다는 것은 좀 창조적이지 못한 그러한 해결 방안이라고 봅니다. 국민연금에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적립금이 약 220조 정도 되는데 지금 이율이 7%를 밑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선진국들은 아일랜드나 혹은 스웨덴 이런 데서는 14% 정도의 이익을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 절반 수준밖에 이윤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국민연금 운영의 또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호 5번 창조한국당에서는 이를 위해서 기금운용위원회를 국민기구화해가지고 이 기구의 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꼭 보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절대로 그러한 인사가 있어서는 안 되고 이 전문가가 독립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로 나가야 됩니다. 아까 기초연금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은 저희 창조한국당의 방침은 8만 원의 수준의 그러한 기초연금을 20만 원 수준으로 옮기고 또 국민 연금 급여율을 현재 40%에서 60% 정도로 올리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1인 가구 최저 생계비를 수준의 연금을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자원을 어떻게 할 거냐? 저희는 대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나라의 그 건설 현장의 비리 그리고 다단계 하청의 부조리를 척결하게 되면은 우리가 더 가동할 수 있는 자금이 약 50조. 여기에는 건설 현장의 비리 척결과 세제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유선진당의 김영구 후보나 먼저 하시겠어요? 예. 이영경 후보님께서 말씀하신데 동의합니다. 220조나 되는 기금 운용을 이제 좀 말하자면 투명성 있게 전문성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운영을 해서 선진국의 14% 정도로 올려야 된다. 절실히 요구됩니다. 지금 현재는 정부에 의해서 경영권이 조금 남용될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덜 내고 더 받는 거를 지금은 덜 내고 같이 내고 덜 받는 그런 그 구조로 돼 있는데 아까 민노단세 이야기한 것 같이 이거는 다시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시죠. 최영희 후보. 그러니까 그 급여를 줄이다 보니까 대단히 그 어려워진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가입하지도 못한 사람들도 있고 그 기초노령연금제가 그래서 국가 재정으로 이렇게 재원을 부담을 하는 것이죠. 수십 년간 경제 발전에 기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사는 그런 노인들의 그 노후를 보장받지 못한 노년 세대에서 국가와 사회가 이제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인데요. 이런 그 기초노령연금과 또 국민연금과 통합을 해가지고 기초노령연금의 성격이 이제 전환이 전제된 이후에 추진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기초연금이라는 것이 이 기초연금을 지금 당장 시행을 하려면 당장 매년 10조 원 이상이 투입돼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자고 하면서 법인세 인하나 또 대기업 감세 정책을 이렇게 주도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의문이고요. 또 대선 시기에 많은 공약을 이제 주장했지만은 인수위 국정과제에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또 이런 것에서 실종돼 버렸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의 의지가 있다면은 정확한 재원 마련 대책을 제시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한나라당 나선일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우선 그 기초연금은 지금 올해가 평균 전 가입자 평균 소득의 5%입니다. 이게 한 8, 9만 원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계획에 의하면 2008년도까지 이것을 10%로 올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8, 9만 원의 2배면 20만 원 가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게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 최영희 후보께서 왜 이게 감세 정책을 오히려 취하고 있느냐. 이 재원이 이제 많이 이제 필요할 텐데, 그거는 이제 감세 정책을 취하는 것은 경제를 활성화해서 장기적으로 세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는 동시에 불효불급한 예산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재원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아까 이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난 정부에서 이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공단 형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새 정부가 이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독립성, 전문성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최영희 후보가 또 답변 좀 삼아서 1분 더 쓰실 수 있는데. 예, 저는 지금 국민연금 운영 문제, 이 문제에서 독립성 문제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기금이라는 것이 정부나 이런데 증권이 떨어진다든지 이럴 때 이제 기금을 넣어서 그 증권을 올린다든지 이런 경우에 참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주머니돈, 쌈짓돈 이렇게 경우들이 참 많은데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이제 운영 체제를 이렇게 개편해야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개편되는 이제 기금 운영 체계에서 기금 투자, 성과 관리, 준법 감시 등의 역할을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요.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월 23일 날 인수위에서 재경부 차관이 발언했죠. 국민연금 기금 투입 후 펀드 발생 시 한국은행이 자산운용사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이런 것들이 안정적인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전문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국민연금 운영체계를 훼손한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신용불량자 대책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130만 원 정도를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신불자를 해결할 것이며 결국은 국민연금을 채무탕감에 쓴다면은 고가를 앞두고 대단히 국민의 불신이 늘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김영구 후보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연기금 운영의 개혁에 대해서는 독립성과 전문성과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 독립성이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의 정부와의 관계를 의식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문성과 효율성은 아까 수율을 7%밖에 안 되는데 선진국 같이 14%로 수율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개선 방안에서 제의를 하자면 이 제도는 다층 보장 제도로 할 필요가 있다. 즉 다시 말하면은 기초연금은 모든 분에게 해당이 되고 소득 비례 연금은 이건 아까 누진 이야기도 났습니다만은 많이 소득을 가지고 있는 분은 일정한 부분은 비례해서 자기가 기금에 받지만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에 보태주는 이런 제도가 어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결코 정답 찾기 쉽지 않은 문제지만 또 미룰 수도 없는 문제가 국민연금 개선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네, 어느 분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이용경 후보부터 창조한국당. 지금 네. 다들 2분의 기회를 가지고 계시니까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국민연금은 국민이 마지막으로 의존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안전망입니다. 제가 아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시장 경제 위주로 해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겠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사회 양극화, 승자독식에서 오는 사회 양극화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기금, 기금의 운영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발상이 나오는 가운데 연기금을 딴 데 전용해서 사회의 딴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이러한 발상은 저는 참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일생 동안 벌어서 노후에 생활의 안정을 찾고자 하는 이러한 기금을 함부로 전용하는 이러한 정부의 접근 방법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네. 일부는 남겨두시겠습니까? 네. 예. 다음 분 또. 네. 네. 이정희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기초노령연금은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원래 어르신의 80%까지 기초노령연금 드리자고 했습니다. 지금 법안은 60%만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원래 2018년에 10%까지 드리는 거 법안되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확정된 연도별 증가계획 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증가계획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법안대로만 하면 2017년까지 계속 지금 8만 원 드리다가 2018년에 10% 이렇게 드려도 지금 법 위반 아닌 상태입니다. 법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재원 마련 필요합니다. 지금 기초노령연금 드리는데 지자체가 5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지자체에서 다른 지원금 없앱니다. 이거 노령연금 드려야 된다고 결국 조삼모사인 겁니다. 재원 마련 굉장히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소득이 좀 많으신 분들한테 연금 더 내시면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있으신데 이렇게 가면 오히려 걷는 돈보다 드리는 돈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본인이 일을 내면 오를 받게 되어 있는 게 직장 가입자들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유층에 대해서는 연금을 좀 더 걷더라도 보험료는 더 걷더라도 연금의 상한선을 둬야 됩니다. 그래야만 소득 재분배 기능도 있고 실제 연금 재정이 더 안정되게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중요한 문제가 기금 운용 문제입니다. 기금 운용 이전에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만 복지부가 거의 결정해서 가는 방식으로 따라갔습니다. 가입자 단체가 여기에 이제 새로 이 단체가 안정화가 되면 가입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 기금 자체도 굉장히 거액인데요. 주머니돈, 쌈짓돈 안 됩니다. 그리고 고수익, 고위험 안 됩니다. 안정된 곳에 사회 책임 투자 그리고 노인 복지 시설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쓰여야 됩니다. 네. 국민연금 개선 방안에 대해서 김영구 후보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2분 남아 있습니다. 첫째, 이 잘못 설계되어 있는 이 기금이 앞으로 고갈이 되기 전에 이 개정을 해야겠습니다. 이대로 두면은 후손에게 부담을 주게 되죠. 두 번째는 모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사각지대를 없애야 된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기금운용위원회를 독립성과 전문성과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 네 번째는 의의가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다층 보장 제도로서 기초연금과 소득 비례해서 이 기금을 운영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영희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아무도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공무원 연금이나 이런 특수직 연금 개혁 방안도 같이 논의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논의 자체를 꺼내는 것 자체가 이게 무슨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것 같아서 좀 선거철에 힘듭니다. 우선은 아주 부분적인 것이지만은 가입자가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왔다 갔다 할 때, 이렇게 탈퇴하거나 이렇게 할 때 반복되는 경우에 시간이 맞지 않아, 시기가 다 차지 않아서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수급자 편입을 위해서 연계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고, 또 저부담 고급여의 그런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 제도 이런 것들도 결국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8대 국회 내에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결을 해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사실은 공무원 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그 재정 추계 등을 고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합리적인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2분 쓰겠습니다. 쓰겠습니다. 저는 이 국민연금을 논의하면서 우리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제 규제 개혁을 이유로 해서 최근에 이제 건강보험이나 보건의료의 공공성 파괴, 그리고 식품 안전보다는 산업에 치중하는 이런 정책 방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심히 우려됩니다. 그리고 복지를 성장의 어떤 장애물로 취급하는 이런 인식들도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정되고 균형 잡힌 그런 복지 정책이 곧 국가 경쟁력을 구현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고, 복지 정책이 곧 그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OECD 기준의 그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그런 사회보장 제도를 실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부분은 이제 공공복지 지출 부분이 사실은 OECD 평균의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복지와 이런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 부분을 확대하는데 함께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8대 국회에서 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한나라당 나선인 후보가 이제 마무리 말씀해 주십시오. 민노당 이정희 후보께서 기초연금의 확대에 대한 계획이 없다 그랬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통과된 법에서 보면은 국민연금 정가입자의 평균 소득의 5%에서 2028년까지 10%를 하게 돼 있고요. 수준에 대해서는. 그럼 대상자에 대해서는 이제 65세 이상 인구의 현재 60%에서 이제 70%까지 가기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70%, 80%로 이제 올리자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가 좀 공론화를 해가지고 좀 의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분에까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을까? 그런 걸 우리가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70%에 해당하는 분의 소득과 80%에 해당하는 분의 소득을 나중에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수익률이 낮지 않느냐? 낮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옛날에는 너무 이게 그 투자에 대한 제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정부는 이걸 좀 제한을 좀 풀려고 합니다. 민영화 할 때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주식 투자 비율도 좀 높이고 이런 식으로 제한을 좀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나머지 1분, 이용경 후보부터. 이용경 후보는 다 쓰셨군요. 지금 안 하시겠습니까? 1분이 남아있는데요. 그러면, 자유선진당 김영구 후보. 전 맺는 말에 같이 쓰겠습니다. 이제 다 순서가 오셨어요. 어차피 다 1분밖에 남지 않으신 분들이 이용경 후보, 김영구 후보, 나성인 후보시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세 분이 먼저 누가 시작하시는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럼 잠깐 아까 그 토픽에 대해서 아까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한나라당에서 유한 킴벌리의 사례는 다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대답할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 사례는 유한 킴벌리뿐만이 아니고 포스코에서도 회장님께서 직접 관심을 가지고 유한 킴벌리 와서 배워서 가서 지금 포스코에서 잘 적용되고 있고, 또 그 제조업에서는 하지 서비스업에서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KTS도 서비스업, 제조업 여기 다 통틀어서 성공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그런 식으로 제한된 것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꿈을 가지면은 이런 해법이 보임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전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나선인 후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연금제도의 개선 방안이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이제 재정을 안정화시키는 문제고, 이건 어느 정도 지금 됐기 때문에 당분간 가는 거고요. 사각지대 해소 문제입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기초연금 수령 노인의 인구가 이제 전체 노인 65세 이상 인구의 70%까지 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못 받는 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아마 뭐 능력이 있으신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교통수당을 지급한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돌보려고 그럽니다. 그다음 중증장애인 문제입니다.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소득을 가진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저희 한나라당은 기본급여와 생활급여를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에 이제 부모들이 가입할 때는 국가가 납입액의 30%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또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을 잘 연결하면 해결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끝으로 김용구 후보. 네. 예, 노인 장기 요양에 대해서 중증 환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하겠습니다. 네. 이 노인의 그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그 서민이 일 경우에 이 서민이 부담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국가가 책임져서 해결해야 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도 국민연금을 개선하는데 같이 개선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5개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들께서 열심히 토론에 임해주신 점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오늘 준비한 토론은 이제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자께 앞선 토론에서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 발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으로 1분 30초씩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창조한국당 이용경 후보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람 중심 진짜 경제의 기호 5번 창조한국당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창조한국당은 새로운 정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존 정치에 식상하지 않으셨습니까? 꿈을 가져야 해법이 보인다고 창조한국당은 꿈을 가진 정치를 하겠습니다. 기호 5번 창조한국당은 지역이나 이념 논쟁에 의존하는 정당이 아닙니다. 저희 정당은 창조한국당은 창조적인 경제 활동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창조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이 안정한 생활을 하고 노후를 안락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서민 경제를 위한 정책 정당으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 파탄과 환경재앙에 따르는 경보 대운하에 무모한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 막대한 자원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투자해야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호 5번 창조한국당은 사람의 희망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문국형과 함께하는 기호 5번 창조한국당을 믿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 투표에서는 기호 5번 창조한국당을 꼭 찍어주십시오. 네, 다음 통합민주당 최영희 후보의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이미 인플레가 시작됐습니다. 전문가들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물가 인상은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노사 문제 등 사회적 갈등을 유발합니다.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왜 손님이 없냐는 택시기사도 있었습니다.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만으로도 경제성장의 기대심리가 높아져 주가는 3천까지 올라가고 임기 내 5천도 가능하다는 이명박 후보의 무지갯빛 풍선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지금 국민들의 한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합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독주를 막고 이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올바른 판단을 하고 또 경제를 살리는 바른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힘있는 야당이 되어서 중산층과 서민의 민생을 챙기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힘과 길을 몰아주십시오. 기호 1번 통합민주당에 해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한나라당의 이제 나성인 후보 말씀 듣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모두에서 저희 한나라당은 우리 국민 모두가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는 사회,
특히 서민 빈곤층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 오늘 토론에서 국민 여러분들은 저희 한나라당이 그러한 꿈을 실천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을 가졌음을 아마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반드시 경제를 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습니다. 올해 경제 여건이 좋지 않지만 올해 연말에 가서 우리나라가 우리 경쟁 상대국들보다 더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을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경제를 살릴 수 있고 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자는 저희 한나라당이 상위 1%만을 위한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물론 출중제 폐지나 검산분리 완화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은 이제 대기업들이 투자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대기업 투자 활성화하면 누구한테 이익이 되겠습니까? 경제가 살아나고 중소기업에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민빈곤층이 또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또 중소상공인 영세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효과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저희 한나라당이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또 계획한 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저희 한나라당을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일할 수 있는 여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4구 총선에서 한나라당 가반수 의석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유선진당 김용구 후보 예.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지금 양극화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탄생을 해서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규제를 많이 철폐하고 있습니다. 그 규제는 대기업에 거의 해당되는 규제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대책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절망감으로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답은 간단하게 이렇게 돌아옵니다. 중소기업도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서 떳떳하게 경쟁을 하고 기술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술 개발을 뭘로 합니까? 먹고 살고 남는 있어야 자금이 있어야 기술 개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한 60%가 대기업의 하청업체입니다. 임금이 올랐다고 임금을 증가시키고 해외 원자재 값이 올랐다고 원자재 값을 중소기업에 증가시키면은 결국 어떻게 중소기업이 먹고 살면서 기술 개발을 하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대기업 총수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수지가 맞지 않으면은 안 팔면 되지 않느냐, 기다리면 되지 않느냐. 그러나 중소기업은 기다린다는 그 자체가 결국은 폐업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실정을 모릅니다. 네. IMF 때 일자리 시간이 다 창출한 됐습니다. 거는 우리 네.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약 2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만은 예, 시간이 다 돼서 대기업은 한 여기까지만 60개가 듣도록 하고요. 60만 개가 줄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후보 마무리 말씀 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서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의 10명의 국회의원 만들어주셨습니다. 289명의 국회의원보다 더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민주노동당 원칙이 있습니다. 노동자, 농민, 서민 편에 서서 150만 원 등록금, 대형마트 규제, 한미 FTA 비준 거부, 비정규직법 계약 거부, 오직 민주노동당만이 주장했습니다. 민주노동당 주저하지 않습니다. 통합민주당과 다릅니다. 재벌 대기업 국간 열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무기 사오지 말고 주한미군 주둔비 대지 말고 등록금 지원하고 연금 지원해야 된다고 속 시원하게 말씀드립니다. 민주노동당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미 FTA 비준동의 끝까지 막아낸 강기갑위원회 투시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노동당의 본 모습입니다. 한나라당 독주 막겠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1% 특권층과 재벌 대기업 말고 서민도 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통합민주당 100석보다 민주노동당 20석이 더 강합니다. 확실하게 한나라당 독주 막을 수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에게 힘을 주십시오. 서민을 지키겠습니다. 기호 4번 민주노동당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 보신 토론회가 정당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제 오는 4월 9일 투표에 꼭 참여하셔서 국민 여러분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랜 시간 토론에 임해주신 후보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토론회를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개최한 세 차례 제18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